네, 안녕하세요. 촌스런 방송입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예, 오늘은 일전에 한번 올려드렸던 동영상 충북 청주시 미원면, 미원면의 텃밭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네다섯 필지 중에서 이제 한 두 필지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또 오늘 그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춥다가 이제 겨울이 가면서 비가 오고 그러면서 안개가 좀 많이 끼어 있네요. 예, 그리고 산골에서 보는 안개는 참 예쁩니다. 그리고 운치도 있고 어, 일단 뭐 이런 안개는 그 비염 환자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 감기 안 걸릴 것 같고, 어떻든 습도가 높으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그러나 또 습한 날씨가 좋은 반면에 또 건조한 날씨가 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환경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 생명체 중에서 아무래도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산골짜기에 지금 눈이 아니 참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비가 분명 봄비인 것 같고요. 이 봄비 지나면 한 서너 번의 꽃샘추위가 지난 다음에 봄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들판에 이렇게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이제 풀 잎이 나고 또 줄기가 돋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성한 잎을 이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땅값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한겨울이 그 사실상 10% 2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좋은 조건도 이제 거의 끝물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봄이 오면 이제 들판에 온갖 이제 풀들이 피어나고 이러면 녹색으로 갈아입는 순간 땅값은 한 20% 정도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헐벗었던 이제 이런 산들이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보암직도 하고 또 조금은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푸른 초원을 이렇게 푸른 밭을 팔기가 좀 그렇다 해서 약간씩 얹습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 비싸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겨울에 보라는 얘기고, 일단 땅값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겨울에 보면 땅도 벗은 몸을 봐야 실체를 알 수가 있듯이, 그 땅도 숲이 우거지면은 그 실체를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풀잎이나 이런 게 가려진 거 없이 다 고스란히 드러난 이런 땅을 보는 거는 겨울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겨울에 사야 돼요. 그래서 봄에 파종하고 씨 뿌리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열매 맺고, 그렇게 해서 결실하고 이런 것이 자연의 섭리 같습니다. 전번에 설명을 못 드렸던 이 위쪽에 이런 또랑을 잠깐 올라와 봤는데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이거는 비도 아니고 지금 안개인데,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스며들다시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발견했고요. 이런 물이 있다는 거는 앞쪽으로 저 위쪽으로 계곡이 곳곳에 좀 단차가 좀 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러면은 중간에 자갈이나 돌 같은 걸 정리를 잘하면 여기가 폭포같이 이렇게 예쁘게 정원같이 꾸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위쪽에는 오염원이 일체 없고 사람도 안 살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는 그냥 샘물 수준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주변으로 나 있는 이렇게 가시나무 같이 이렇게 보이는 하얀색을 띠는 이런 식물이 뭔가 하면 이게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그래서 이 복분자 주 그리고 복분자 술 이걸 담가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 복분자를 선호를 하는데요. 이 밭에도 있고 이 주변에 복분자가 참 많네요. 예, 그런 상황이고, 예, 주변은 이런 상황을 이제 알려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740평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아래에서 저 차 있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이제 국어예요. 국어인데 저 국어 옆으로 이제 길이 이렇게 나 있고 저까지가 이제 길이 끊겼고 위쪽으로 이제 저 도로를 이렇게 한 필지로 해서 위로 쭉 이렇게 도로를 만들 테고요. 이 도로하고 저 밑에서 도로 일직선으로 이제 도로를 이렇게 보고 진입로죠. 도로라기보다 진입로에서 이제 저 아래쪽에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다섯 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듯 해서 특히 이제 그 의문 사항이 뭔가 하면 뒷산이 무너지지 않느냐 뭐 이런 이상한 저 생각들을 하고 계시요. 그래서 아니 산이 무너질 산 같으면 소개도 안 했고 와서 제가 뭐 이렇게 품 팔아서 이렇게 와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산 뒤쪽에 한 단이 중간에 평면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 뒷단하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한 단이 또 있어서 뭐 안심할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산골에서 물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냥 당연하면 위쪽에서 비가 오면은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그 물을 관리하면 되는 거고 옆으로 저 배수로를 자연 배수로를 이렇게 지금 파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옆으로 다 빠져버리고 이 땅은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땅이라는 개념을 그냥 아파트처럼 이렇게 이 농막 자체를 갖다가 고급 주택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농막이라는 거는 농막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잠시 농사를 짓다가 쉬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아파트 기준에 해서 뭐 내진 설계까지 뭐 지진 설계까지 할 필요 있나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비용 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무슨 텃밭에다가 그 아파트를 지을 일이 있냐고요. 너무 그런 부분에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자연은 자연인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적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연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자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내 몸과 같이 좀 아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와서 그냥 즐기고 그냥 여기서 즐기고 난 다음에 자연은 마음대로 밟고 간 다음에 그냥 버리고 가면 된다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자연 다 파손되고요.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연을 사랑할 줄 알고 풀 한 폭이라도 아낄 줄 알고 그리고 밭에는 물론 풀을 뽑아줘야 되겠지만은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좀 이렇게 아껴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같이 왔었을 때는 어린이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는 게 뭔가 하면요. 동물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식물도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심어줘야지 부모가 돼갖고 아니 그저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고급화 해갖고 막 하얀 신발 신고 이렇게 먼지 하나 묻으면 흙 하나 묻으면 톡톡 털고 이러면 애들도 따라하고요. 싸가지 없는 애들로 교육을 시키는 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디 가서도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솔직히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연이라는 것, 아껴야 됩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요. 하여튼 뭐 약간 샜지만,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하시고, 그리고 너무 이제 도시화되어 있는,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이런
저 건물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망설이시고, 특히 이제 뭐 들어가는 진입로에 뭐 왜 경사가 있느냐 이러고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왜 자연에 오시나? 자연에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서울에서 사세요. 아니면은 그냥 부산에 사세요. 제 얘기가 그겁니다. 굳이 이것저것 따져서 속 썩고 머리 아프고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자꾸 신경 쓰고 그래요? 부탁이건데 자연에 오시려면, 자연에 적응하실 생각이 있는 분은 좀 보시고, 그리고 동영상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촌스럽다 그랬지 않습니까? 촌스러운 걸 어쩌라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하여튼 보시고, 이건 제가 땅 장사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땅 얘기만 해서 잠깐만 뭐 땅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되는데 뭐 그래 복잡해 그러는데요. 농막을 하려고 생각을 해봐요. 내 돈 주고 농막이 예를 들면 3천, 4천, 5천 들어갔다. 그 돈 들어갔는데 동영상 30분도 할애 못한 그걸 보고서 어떻게 정보를 얻냐고요.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관광하시는 분이야. 잠깐 100평에 얼마, 200평에 얼마, 싸네 못 싸네, 이건 이래서 저렇고, 장바구니에 인터넷 쇼핑몰 담듯이 이렇게 담다가 버리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 그리고 이렇게 그 시골 텃밭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왜 간절하냐? 몸도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가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자연에 와서 이렇게 정말 정기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건강도 찾고,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땅만 소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땅을 어떻게 가꾸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어떻게 농막을 설치할 것인가, 이 농막에 또 그리고 입시적인 전체적인 조건이 뭔가 하면 위쪽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이 물을 어떻게 취수를 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리고 특히 또 이 농막을 할 때는 이제 농취증부터 일단 땅을 사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증명서라는 농취증이 있어요. 농취증을 해야 이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 자격을 먼저 얻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분할되면은 토지를 분할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동 지분이 됐다가 이제 각자 자기 등기를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농막 축조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 신고라고 해서,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 아니면 면 단위일 수도 있고요. 그 행정 지역마다 달라요. 어디가 이제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거를 발행해 줍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신고 필증이라는 거예요. 농막 신고 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회사 다니고 장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공부한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이거 하나 내기 위해서 직접 오고 뭐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부 맡겨주면 내가 이런 부분을 다 처리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행정적인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 수도, 정화조가 또 끼어들어야 되고 포함이 돼야 된다면서, 그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되고, 전봇대가 어디 서 있고, 그리고 수도 이거는 뭐 그냥 막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비를 갖다가 뭐 받아갖고 먹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옆에 땅에 물이 없으면 물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관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정 비용이 소공이면은 300 정도, 250 정도 하는데, 이 소공으로 대부분 땅에서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지하 100m, 150m까지 파는 게 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공을 파는데 돈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재비용 이렇게 하다 보면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 버려요. 혼자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설명도 다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한다면, 그러면
아니, 이게 물건 딱 이렇게 저 제품화, 규격화 때 나와서 이렇게 알려진 제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져야 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농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명도 안 듣고 그러면은 농막을 한단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저 본인 생각만 하시고 본인의 그 간단한 그런 생각만 하시냐고. 그리고 댓글 그런 부분을 자꾸 다시는 부분에 저는 이제 댓글을 뭐 지우거나 이런 건 없는데 하도 말도 말 같지 않는 걸 갖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이 많진 않아도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글이 한두 개 올라올 때마다 어린애들처럼 또 거기에다 영향을 또 받으셔. 참.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 것 이렇게 하시고 부정적인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를 10번 해줘도 부정적인 얘기 한 방에 그냥 가듯이 그 사람의 생각이란 게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맨날 불안한 거예요. 불편하고 심기가 소화도 안 되고 신경 쓰이고 일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그렇게 왜 그러면 인생 자체가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좋은 것만 생각해도 모자라는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아닌 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위에 뭐 있다 하는 걸 미리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요소를 미리 설명을 다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이 땅에 좀 아까워요. 다른 땅 같은 경우는 별로 설명 없어도 다 그냥 바로 바로 전부 다 그 매진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정말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고 이 땅 뭐 조금 남으면 내가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 땅에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미원 면사무소가 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나가면 바로 앞에 도로인데 도로가 여기서 한 7, 80m 떨어져 있고 윗단에서는 한 120m, 저 아래는 한 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텃밭에서 도로까지 나가는 건 바로 나가면서 바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사무소 소재지까지 가는 곳은 4km 정도 되는 거예요. 4km 정도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목욕탕이 있고요. 대중 목욕탕 아주 대형이 있습니다. 아마 청주에서 제일 클 것 같아요. 엄청 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주유소도 하나 있고요. 편의점도 있고 이런 시설 다 돼 있고 그러면서도 자연인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풀이 우거지고 원시림 같은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요. 자연 조건은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도심에서도 뭐 산골로 뭐 몇 킬로씩 이렇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끌어올 수도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번 사람들한테 그 지하수 업체에 물어보니까 여기 물이 어떠냐 하니까 나올 것 같다. 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물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담할 수 없어서 주변에 10,000개 중에 1개 그러니까 만약이잖아요. 만일 10,000개 중에 1 만일에 여기 옆에 물이 있다면 만일에 물이 안 나오면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꾸 개천을 제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개천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고 그리고 물 몇 방울만 흐른다면 그 물을 모으면 밤새 지나면 저수지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이라는 힘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르냐 안 흐르냐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저 위까지 갔다가 내려오니까 물이 밑에 잔잔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싹 걷어내면 밑에 물이 졸졸 흐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샘물을 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생각보다 이 땅에 물이 없다. 100m, 150m를 파도 물이 안 나온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저기 샘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기 확실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뭐 관정을 파갖고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 200~300개를 제가 했죠. 그렇게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를 뭐 계속 이제 이걸 연결 하다가 보니까 완성된 곳에 가서 찍지도 못하고 그냥 찍으려고 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완성되면은 또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 홍천에서 몇 개 했던 거 이제 봄 되면 다니면서 이제 탐방 다니면서 제가 만들었던 그 농막 전부 다 좀 한번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늑한 이제 뭐 이 안개가 좀 많이 있어서 주변에 안개가 좀 있어서 뭐 이 자연스럽게 또 저 청명한 그걸 못 올려드려 갖고 화면이 좀 뿌연 거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곳의 필지는 4~5명 중에서 이제 뭐 200평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 하신 분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100평, 150평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 이제는 뭐 가리지 않고 100평이든 150평이든 200평이든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두 분 딱 하고 해서 마감 짓겠습니다. 뭐 오늘 바로 다녀오시는 분들은 바로 오늘 하셔서 연락 주시면 바로 오늘 해서 제가 이제 예약으로 잡아두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나 해갖고 땅 주인하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게 이제 조기 마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뒷산이 뭐 이상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뒷산이 무슨 산사태가 지금 500년 이상 여기가 산사태가 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딱 보니까. 그건 날 이유도 없고. 근데 여기가 무슨 뭐 여기 산이 무너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러려면은 왜 산 있는 쪽으로 가요? 다 무너지지. 그리고 강 옆에 가면 안 되지. 강 옆으로 가면 전부 다 강에 뭡니까? 홍수 날 거 아니에요. 다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그러면 지진 나는 그 지역에 가면 안 되지. 그쪽 그쪽 도에 가면 그 도 전체가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땅이 갈라지고 쑥 꺼질 거 아닙니까? 그게 불안해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끝이 없어요. 한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골이라는 거는 뭐 주변에 보이는 이렇게 뭐 이 묘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지고 자연이니까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자연에 규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저것 가리고 먼지 안 털려면은 그냥 지푸라기 하더라도 붙으면 그걸 손가락에 탁탁 털고 이러면서도 뭐 지저분해하고 이러면은 자연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선천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도에 이제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깨끗한 최첨단된 현대화된 그 콘크리트 벽 속에서 살아야 행복이 싹 트는 거고, 그런 분들은 그게 오히려 가장 해피한 생활이에요. 스트레스 안 쌓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잘 아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괜히 그 뭐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다가 사실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보고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0평에서 150평, 200평까지 제가 금액을 올려드렸죠. 더보기에다가 다시 한번 금액하고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동영상만 보지 마시고 동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